세계에는 여전히 특별한 풍습이 존재하는 많은 부족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육식을 먹는 부족들도 있으며 이들은 많은 언론 매체와 과학자들에 의해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파푸아 뉴기니에는 장례식에서 고기를 먹는 오랜 전통을 가진 부족이 있습니다. 특히 그 음식을 어떻게 먹는지는 남성, 여성, 어린이와 같은 대상에 따라 분류되기도 합니다. 그 부족 사람들에게 이 풍습은 사랑하는 사람을 기리는 존경의 표현으로 여겨집니다. 이 풍습은 장례식 연회라고도 불립니다. 그 특별한 육식을 하는 부족 외에도 이번 영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할 풍습을 가진 다른 세 부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겠습니다. 그들이 의식을 어떻게 진행하며 그 풍습이 오늘날까지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에서 눈을 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정보가 곧 공개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셔서 가장 흥미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가장 먼저 언급하고자 하는 부족은 포레입니다. 포레는 파푸아 뉴기니 동부 하이랜드 지방의 오카파 구역에 사는 원주민 부족입니다. 포레 부족은 기본적인 자급자족 경제를 이루며 사냥, 채집, 화전 농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합니다. 노스포레와 사우스포레는 와네빈티 산맥에 의해 나뉘어 있습니다. 그들의 인구는 약 2만 명입니다. 포레 사람들은 대부분 1930년대 금광 붐이 일어나기 전까지 파푸아 뉴기니 고지대에서 고립된 채 살아왔습니다. 당시에는 약 100만 명의 사람들이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고지대에서 살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1950년대에 연구자들은 이 부족들에 대해 가능한 것을 탐험하기 위해 고지대로 왔습니다. 당시 포레의 인구는 약 1만 1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매년 약 200명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1960년대에 연구자들은 포레 사람들의 수를 감소시킨 질병의 원인을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환경에서 오는 오염물질과 유전적 가능성을 배제했습니다. 결국 오랜 연구 끝에 과학자들은 당시 포레 사람들이 직면한 질병의 원인을 밝혀냈습니다. 알고 보니 포레 부족은 장례식에서 특별한 고기를 먹는 특별한 장례 의식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포레 부족의 영적 신념에 따르면 장례식에서 고기를 먹는 것은 고인을 기리는 행위로 여겨집니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이 의식은 애정을 표현하며 고인의 영혼이 안식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여깁니다. 포레 사람들의 풍습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익혀집니다. 뼈도 말려 가루로 만들고 특별한 풀 혼합물과 함께 요리됩니다. 이 부족은 그것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포레 부족의 여성들은 특별한 음식을 먹으며 위험한 영혼이 안전하게 보존되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저승으로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포레 사람들의 이 풍습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존경의 표현으로 간주되지만 공동체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파푸아 뉴기니의 포레 부족에서는 쿠루라는 희귀병이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이 질병은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특별한 프라이온 단백질로 인해 발생합니다. 과거에 쿠루는 예방조치가 도입되기 전 매년 파푸아 뉴기니 인구의 2%를 사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쿠루에 걸린 사람들은 운동, 제어 상실, 떨림, 점진적인 신경 기능 저하와 같은 증상을 겪습니다. 말기에는 의식을 잃고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포레 사람들의 특별한 장례 풍습으로 인해 이 질병이 그렇게 빠르게 퍼졌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파푸아 뉴기니는 지난 세기 1950년대에 공식적으로 그 풍습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했으며 이후 쿠루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연구 과정에서 과학자들은 포레 사람들이 장례식에서 오랜 세월 풍습을 시행한 이후 일부 사람들이 특별한 유전자를 개발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 유전자는 쿠루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 파킨슨, 크로이츠펠트 야코프병과 같은 뇌질환을 유발하는 분자에 대한 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5년 6월 10일 네이처 저널은 포레 사람들에게서 발견된
유전자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는 런던 대학교의 과학자들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풍습이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유발하여 폴의 사람들이 쿠로의 면역을 갖게 만들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생존자들은 프라이온이라 불리는 단백질 변형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연구 프로그램을 이끈 존 콜린지 교수는 쿠로에 대한 자연적인 유전자 돌연변이가 인간에게서 처음으로 발견된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존 콜린지 교수에 따르면 폴의 사람들은 다윈의 진화론을 보여주는 인간 사례의 대표적인 예로 유전자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치명적인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존 콜린지가 이끄는 연구팀은 이 발견이 알츠하이머와 파킨슨 같은 뇌 질환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존 콜린지 교수와 동료들의 연구는 과학이 아직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변형 프라이온의 공격에 대해 인간의 몸이 어떻게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인간과 척추동물은 글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을 가지고 있는 반면 폴의 사람들은 발린이라는 다른 아미노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족의 유전자의 작은 변형은 프라이온을 생성하는 단백질을 차단하여 쿠로병을 유발하는 분자 형태를 막습니다. 세계보건기구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3,700만 명이 치매를 앓고 있으며 매년 770만 명의 새로운 환자가 진단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기억 관련 질환의 총 환자 수가 2030년에는 7,560만 명, 2050년에는 1억 3,5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합니다. 존 콜린지 교수의 연구팀이 일부 폴의 사람들이 가진 유전자에 대한 연구에 성공한다면 미래에는 치료제가 개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폴의 사람들은 그 풍습을 포기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부족의 일부 구성원들이 여전히 그들의 특별한 장래, 의식을 은밀히 수행하고 있다는 소문도 퍼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우리가 언급하고자 하는 두 번째 특별한 풍습을 가진 부족은 콘약-나가 부족입니다. 인도와 미얀마 국경 깊숙한 지역에는 콘약-나가 부족이라 불리는 전사들의 부족이 있습니다. 콘약-나가 부족은 현재 인도 나가랜드 주 가장자리에 위치한 롱화 마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부족의 퇴역 전사들은 전투에서 이긴 사람 수를 상징하는 특별한 문신과 장신구를 지니고 있습니다. 인도 북동부의 외딴 지역인 나가랜드에는 16개의 서로 다른 부족이 있으며 그중 콘약 부족은 가장 용맹한 전사들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배권을 확장하기 위해 마을을 공격하곤 했습니다. 콘약 사람들은 보통 적의 접근을 쉽게 감지할 수 있는 고지대에 마을을 세웁니다. 콘약-나가 부족의 수세기 동안의 신념에 따르면 그들은 인간 사냥 전사들이었습니다. 이 풍습은 1940년대에 평화를 보존하고 지역의 관습을 변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규제가 적용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콘약-나가 사람들에게 적을 기이한 방식으로 제거하는 것은 모든 젊은이들을 위한 성인식으로 여겨졌으며 이 의식을 맞춰야만 얼굴에 위험 있는 문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팡숑이라는 이름의 노전사들은 전쟁의 흔적을 담은 문신을 가진 마지막 세대입니다. 정부는 마지막 인간 사냥 사건이 1969년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콘약-나가 사람들의 집벽에는 들소, 사슴, 토종 돼지, 큰 부리새, 그리고 인도 북동부에서 볼 수 있는 미툰이라는 소과 동물의 머리 등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예전에는 콘약 사람들은 전투 후 적과 관련된 흔적들을 그들의 집벽에 걸어두었습니다. 그러나 법이 생긴 이후에는 그것들을 마을 밖에 묻어야 했습니다. 콘약 사람들의 집은 대나무로 만들어졌으며 매우 넓고 일반적으로 여러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큰 공간은 가족들이 함께 모이고 요리하고 잠자고 물건을 정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화롯불은 항상 집 중앙에 놓여 있습니다. 채소, 옥수수, 고기는 일상적인 음식입니다. 콘약-나가 사람들도 쌀밥을 먹습니다. 쌀은 집 뒤편의 큰 대나무 통에 보관됩니다. 롱화 마을은 인도와 미얀마의 국경선이
1970년에 나뉘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콘약 나가 사람들의 공동체를 둘로 나눌 수 없었기 때문에 양국 정부는 마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심지어 국경선이 콘약 나가 부족 족장의 집 한가운데를 통과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족장이 인도에서 저녁을 먹고 미얀마에서 잔다고 농담하곤 합니다. 족장은 부족의 수장이며 콘약 나가 사람들은 그를 앙이라고 부릅니다. 이 위치는 보통 아버지에서 아들로 세습됩니다. 특히 족장은 여러 명의 아내를 둘 수 있습니다. 콘약 나가 사람들의 신앙은 애니미즘이며 강과 나무 같은 자연의 존재를 숭배합니다. 19세기 말에 가톨릭 선교사들이 도착했고 20세기 말까지 인구의 90% 이상이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오늘날 콘약 나가 부족은 과거의 많은 전사 풍습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전통 무기들은 문화유산의 일부로서 여전히 보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몸에 새겨진 흔적들은 그들의 역사와 정체성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한 연구에 따르면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느끼게 된다면 콘약 나가 부족의 사람들은 그들의 특별한 풍습을 다시 부활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언급하고자 하는 세 번째 부족은 비아미 부족입니다. 이 부족 역시 파푸아 뉴기니에 위치해 있습니다. 2011년 피어스 기번이라는 이름의 방송 진행자가 과거에 동족과 관련된 풍습을 가졌던 비아미 부족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의 한 노인은 피어스 기번에게 남편이 죽기 직전에 험담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여성에게 부족의 규정에 따라 처벌이 내려졌던 사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피어스 기번은 그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소름이 돋았다고 말했습니다. 비아미 사람들이 그날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에 대한 묘사도 자세히 전해졌습니다. 또한 기번은 비아미 부족에서 알려진 마지막 노래 지도자 티디카와를 찾았습니다. 그는 마법 남자를 선정하는 책임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기번에 따르면 노래 지도자 티디카와는 부족 내 사람들의 생사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비아미 부족의 거주지를 방문한 영상이 여러 SNS에 올라온 이후 많은 사람들은 방송 진행자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다른 많은 부족들처럼 비아미 사람들도 자급자족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조용하지만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부 기사에 따르면 몇몇 연구자들이 비아미 부족이 사는 곳을 방문한 후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현지 정부가 수색에 나섰지만 특별한 단서나 이상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실종 사건은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2023년 한 과학자 팀이 비아미 부족의 생활을 탐험하기 위해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과정 중 특별한 흔적들이 발견되었고 지역 주민들은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거부했습니다. 현재 비아미 사람들은 부족의 규정을 어긴 사람에 대한 예전 풍습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우리가 언급하고자 하는 마지막 부족은 시시메스족입니다. 이들은 오늘날 멕시코의 두랑고주와 시날로아주에 걸친 시에라 마드레, 옥시덴탈 산맥의 일부 지역에 거주했습니다. 멕시코의 고고학자들은 오랫동안 북부 지역의 한 섬에서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채 살아가는 한 집단이 존재한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2011년에 들어서야 새로운 비밀들이 드러났습니다. 2011년 내셔널 지오그래픽 잡지는 시시메스 부족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멕시코의 고고학 연구에 따르면 과학자 팀이 40개 이상의 인간뼈 조각을 발견했으며 이는 이 부족의 고대 풍습과 의식에 대한 자료를 보강해 주었습니다. 연구팀의 결과에 따르면 오늘날 멕시코 북부의 두랑고주에 위치한 산들은 과거에 약 5,000명의 시시메스 사람들과 여러 토착 집단의 거주지였습니다. 과거 여러 역사 문헌에 따르면 시시메스 부족은 특별한 육식을 하는 집단으로 여겨졌으나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에 반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40개의 뼈 조각이 발견되고 연구가 진행된 이후 고고학자들은 그중 약 80%가 1425년경의 것으로 조리되었고 돌칼에 의해 절단되거나 잘린 흔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시시메스 부족의 생활 방식과 의식에 대한 새로운 가설들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멕시코의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시시메스 부족은 다른 부족들과 매우 다르며 평균 키가 약 140cm로 외모가 왜소하다고 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시시메스 부족은 적을 모두 물리친 후에는 고기를 먹는 데에 그치지 않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섬 곳곳에 단단한 물체들을 흩뿌렸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시시메스 부족의 남성들은 한겨울의 추운 날씨에도 로인천을 착용하지 않았으며 여성들은 정성스럽게 풀로 만든 치마를 입었다고 합니다. 한 고고학자는 시시메스 부족이 밀림 속에서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채 살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이 부족은 적과 관련된 무서운 풍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신기한 점은 시시메스 부족에게는 고유 언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언어는 단지 외침소리, 울음소리, 연기 신호, 오솔길 표시, 그리고 발자국을 읽는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시시메스 사람들의 생활은 완전히 원시적인 형태였습니다. 여성들은 채집을 하고 남성들은 사냥을 하며 식량을 구했습니다. 그들의 음식은 야생동물, 곤충, 벌레, 일부 식물, 그리고 바나나였습니다. 시시메스 부족은 적과 관련된 의식을 치름으로써 곡물 수확이 풍성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의식을 통해 그들은 우리와 그들 사이의 경계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시메스와 또 다른 한 부족을 의미하며 그들은 나머지 모든 집단을 뜻했습니다. 현재 시시메스 부족과 관련된 흔적은 여전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부족이 아직도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인구수는 얼마나 되는지를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공식 발표는 아직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소개한 부족들은 모두 특별하고 다소 무서운 풍습을 가진 4개의 부족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채널에서 더 흥미로운 정보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